한 달 수익률 22%, 3개월 수익률 54%의 ETF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출시 7개월 만에 1위 해외 ETF가 됐죠.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 ETF. 오늘은 이 ETF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가 16,900원, 시가총액이 1조를 넘었습니다. 해외 ETF 중에서 처음이죠. 올해 들어서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상품이었어요. 상장일은 작년 12월 8일.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1개월 수익률 22%, 3개월 54%, 6개월 동안 23%에 달해요. 먼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비용이 어떻게 나갈까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보유기간 과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배당금에 대해서 15.4% 배당 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죠. 여기에 운용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 투자가 되게 되면은 10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년 나가는 보수기 때문에 10을 곱하면 약 5%에 달합니다. 내가 1억을 투자했다면 10년 동안 500만 원이 보수로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운용 보수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죠. 궁극적으로는 그 상품의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외 주식 ETF들 1개월 수익률 순위를 보게 되면은 차이나 전기차가 압도적 1위죠. 자산 규모도 1조 600억.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 다음 순위는 미국 테크 탑 10 12.5%, 그리고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11.2%, 글로벌 BBIG 10.2%, 상승효과TV에서도 투자하고 있는 미국 나스닥 100 9.7%입니다. 이 ETF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이 ETF로 돈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예요.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중국 관련 ETF 중에서도 압도적입니다. 22%. 다른 중국 관련 ETF들이 10% 안쪽인 반면에 압도적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럼 이 차이나 전기차 어떻게 움직여 왔을까요? 만원에 상장을 해서 현재가 16,900원입니다. 상장 7개월 만에 69% 수익을 내고 있죠. 상장 직후 급 관심을 받아서 13,000원 이상까지 갔다가 다시 만원 부근까지 하락을 합니다. 이때가 한창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또 중국 정부가 긴축 정책을 유지하던 때였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성장주가 떨어집니다. 성장주보다는 이익을 직접 바로 낼 수 있는 경기 민감주로 돈이 몰리게 되죠. 그 때문에 테슬라를 포함한 이런 전기차 시장 성장주들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다시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죠. 지금 많이 빠졌는데, 그리고 중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지준율을 낮춘다든지 이렇게 통화 완화 정책, 돈을 푸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 전기차 산업 가격이 다시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냐면 이때 고점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넥라인 하방 이탈하면서 빠집니다. 그리고 만원 전저점 부근이죠. 상장가 부근 만원대에서 횡보를 합니다. 장기간 횡보를 하고 이때 매집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상승. 헤드앤숄더 넥라인 부근을 돌파하면서 최고점을 찍고 다시 눌림목. 지지선에서 다시 반등. 그리고 현재는 17,000원 부근까지 이렇게 주가가 흘러왔어요. 관건은 지금 이 상승이 이 전고점 라인 17,000원, 18,000원 부근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겠죠. 일단 현재 상승세를 보게 되면은 이런 상승 추세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전고점 부근에서 다시 눌렸을 때 이 상승 추세선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고점 부근, 이 상승 추세선 하단을 깨고 다시 내려온다면 이 전고점 라인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를 보면 되겠죠. 물량이 아직 많이 없으신 분들은 주가가 여기까지 다시 빠져준다면 좋겠죠. 이 전고점 라인에서 다시 눌렸다가 상승 삼각 패턴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코스피 추이와도 비교를 해보면 이 파란 선이 차이나 전기차, 빨간 선이 코스피. 지금까지 코스피보다 굉장히 높은 상승 여력을 보여왔죠. 시장보다 확연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올해 상반기 움직임, 인플레이션 우려에 의한 국채금리 상승, 여기에 따라서 성장주가 하락하는 그런 시나리오였죠. 그리고 최근에 수익률이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의 가격 상승 이유는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성장주들이 다 같이 반등한 그런 경향이 있었죠. 또 중국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 최근 들어서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중국의 전기차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경제정책을 완화하는 긴축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러한 요인들이 반대로 나타났을 때는 반대로 이 차이나 전기차 ETF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나 전기차 ETF 어디에 투자를 하냐? 강봉리튬, 이브에너지, 비아디, 화천기술, 중국 전기차와 2차전지, 그리고 2차전지의 원료인 리튬 관련 원자재 업체들, 시총 상위 업체들에 투자를 합니다. 어느 한 업체에만 투자했을 때는 그 기업 리스크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 기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상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경쟁에서 도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기업보다는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거나 그 산업 자체에 투자하는 ETF에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좋아요. 이것이 바로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량 기업들에 나누어서 분산해서 투자를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ETF죠. 그럼 중국 전기차 시장의 전망은 어떨까요? 국가별로 전기차 침투율을 볼게요. 먼저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2%, 3%밖에 안 돼요. 이 얘기 뭐냐면 팔리고 있는 자동차 100대 중에서 전기차는 2대, 3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2025년이 되면 10%, 즉 100대 중 10대는 전기차가 된다는 이야기죠. 유럽은 더합니다. 25년이 되면 침투율 20%, 중국도 마찬가지로 18%까지 급증을 하죠. 미국은 8% 수준. 중국과 유럽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에요. 특히 중국 전기차 시장의 약진, 성장세 엄청납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링 홍광민이 이 자동차가 엄청 팔리고 있는데 2020년에 전기차 판매 2위, 세계 2위를 기록할 만큼 판매 급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3, 4월에는 전 승용차 중에서 중국 2위에 올랐고요. 테슬라를 앞선 모델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지금 전기차 열풍에 빠져 있어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전기차 열풍, 이런 것들은 다른 국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는, 함부로 진입할 수 없는 진입 장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성장성이죠. 인구가 많고 정부에서 나서서 뭘 한다고 하면은 밀어붙이는 압도적인 성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또 자국 전기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조금을 밀어주고 있죠. 다른 차가 경쟁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란 말이에요. 물론 테슬라처럼 경쟁력 있는 차들은 잘 팔립니다. 하지만 자국 전기차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밀어주기, 이것도 굉장한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투자를 한다면 이 5가지를 주의하세요. 일단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겁니다. 산업 자체, ETF 자체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단기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2배 이상 오르고 나서 장기간 횡보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주가는 장기간 올랐다면 횡보를 하거나 조정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많이 오를수록 그 조정폭, 횡보의 기간은 늘어나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물론. 하지만 아까 차트를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는 고점을 찍고 일단 눌림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소 횡보 구간을 거치고 갈지, 물량이 많이 없다고 지금 시점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그 움직임을 보아가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성 있는 산업들, 기술주, 성장주들에 대한 주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이건 뭐냐면 퍼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래 성장성을 일부 반영했다는 건데요. 미래 성장, 미래 주가 상승을 미리 땡겨와서 지금 현재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단기에 높은 수익률을 바라는 투자는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셨다시피 중국의 경기 통화 정책, 긴축이냐 완화냐, 여기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란 거예요. 그리고 미중 갈등에 따른 변동성도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미국이 중국을. 중국이 지금 반도체 산업 홀로서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기차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런 미중 갈등이 중국의 경기 그리고 자동차 산업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인상했을 때 올해 상반기에 그런 모습을 보였듯이 성장주 약세 가능성이 다시 나올 수도 있겠죠. 국채금리가 지금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서 금리가 계속 내려갈 것이냐? 장담 못하죠.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한다면,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 크게 상승을 한다면 이런 전기차 산업 같은 기술주, 성장주들, 이런 주가에 악영향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은 반드시 3년에서 5년 이상 장기 투자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고점에 몰빵한다기보다는 장기 투자인 만큼 비중 조절하면서 조정이 왔을 때 분할 매수하는 이런 방식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기에 이 차이나 전기차 ETF를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ETF, 좋은 상품이 있으면은 영상을 통해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힘내시고 재테크 공부 열심히 하시고 모두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